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5 공개방송. 영영 패미들의 토크 콘서트. B급 페미니스트 호스트 빨간 약. 우린 어디에? 1부에서 이야기를 들으셨었던 분들은 다 자기소개가 됐는데 소개 안 한 분 두 분이 눈에 보이시죠? 네, 솔키님부터 인사 부탁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을들의 당나귀기 팟캐스트 노동편 진행하고 있는 솔키고요. 일요 예배를 페미워커 클럽과 함께 보았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영상으로 나레이션 참여한 안녕이라고 합니다. 네, 하얀 가면 많이 놀라셨죠? 네,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하얀 가면만 놀라운 게 아니라요. 안녕님 만세 한번. 네. 잘 안 보이시죠?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보람 따윈 개나죠. 뭐 이런 아주 인상적인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하얀 가면은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행사 신청 받을 때 가장 많이 나왔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B급 페미니스트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네. 사실 여성들이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주변부에서 항상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A급이 아닌 B급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도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페미니스트로 각성한 후에도 어떤 페미니즘의 가치관대로 살지 못하면 자신을 다시 페미니스트가 아닌가라며 깎아내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B급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는 그런 B급, A급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지윤님 설명에 혹시 덧붙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설명 완벽했어. 마음에 들어. 괜찮으신가요? 네. 팀워크가 괜찮아요. 이게 아까 썰키님께서 일요 예배를 페미워커랑 함께 하셨다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저희가 이제 모임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다들 너무 바쁘세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항상 일요일 저녁 때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얘기하고 술도 먹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마다 어떤 모임이 간다. 우리 예배 보러 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 페미니즘은 종교였어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네. 그런 거죠. 이게 자기가 잘 사랑하는 페미니즘 책 한 권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품에 안고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하는. 공부를 하셨다는데 어떤 공부들을 하셨나요? 저희 일단 아무래도 노동과 페미니즘을 같이 공부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모였다 보니까 이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같은 이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어떻게 공모하는지와 관련된 책들을 읽고 그게 현실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같이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를 주로 하셨었던 거군요. 그래서 얘기를 듣기로는 이 페미워커 모임 해가지고 8편 글이 나온 게 오마이뉴스에 연재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마이뉴스 이렇게 검색해보시고 거기에 구독료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 1,000원 이런 거 하면 근데 그 돈 어디로 가나요? 네, 저희 회식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네, 페미워커 분들 회식비에 보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저희가 막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각자 쓴 글이니까 사실은 이게 누군가가 내가 노동의 대가잖아요. 사실은 그 노동의 대가는 모두 각자에게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사실 저희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그냥 다 같이 갈라먹자고 그렇게 됐습니다. 갈아먹자. 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고 준비하신 글을 그냥 오마이뉴스에 게재했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청중분들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셨어요. 기분 어떠세요? 소감을 이렇게 좀 들어볼까요? 네, 다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하기 전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제가 되게 낯가리는 성격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좀 두려워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페미니즘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모인 사람들 앞이다 보니까 또 막상 와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무섭거나 네, 뭐 떨리진 않았어요. 막상 서보니까.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지난번에 이제 을드르당나귀기 공개 방송했을 때도 느꼈는데요. 굉장히 이상하게 안전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팥방울 덕분인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다가 아 그렇다 청중분들 덕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제 공개적 첫 말하기잖아요. 공론화를 하지 못했던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를 하는 거고, 사실 기사를 쓰고서 그거를 공유를 할까 말까를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제 공유를 하면 과 사람들이 보는 거고, 아마도 제 동기들은 분명 그 글을 읽고 그 시기에 제가 갑자기 사이가 멀어진 사람이 딱 한 명이라서 이제 특정화할 수 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제 페미워커 클럽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공유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오늘도 여기 와서 글을 읽으면서 비록 울기는 했지만 이제는 좀 털어낼 수 있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글로 쓸 때는 이게 막 써졌는데 말로 할 수 있는 내용인가? 이제 앞서 발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명확하게 약간 갈등이 있었던 지점이 있는데 이제 저는 되게 두려움이 앞섰어요. 왜냐면 이게 말로 꺼내질 수 있는 크기의 주제인가 이제 약간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실제로 말할 때 굉장히 떨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해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이제 이게 진짜 말로 꺼내실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계속 말하면서도 하게 되는. 근데 약간 그런 게 저희 주제와 맞닿는 것 같아요. 약간 B급 페미니스트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닫게 되지 않았나? 이게 스스로 말하면서 그걸 또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회사를 다닌 지가 좀 몇 년 됐는데요. 그 몇 년 동안 제일 답답했던 게 누군가와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글도 그냥 솔직하게 썼고, 지금 뭐 나레이션 녹음하는 것도 솔직하게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 어떻게 만드셨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카메라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찍으셨어요? 편집은 직접 하시고 뭐 이런 것 좀. 영상이요? 영상은 저는 녹음만 했고요. 네네, 모든 영상은 네, 레나님 활동가 한국 여성 노동자의 활동가님께서 해주셨어요. 어디 계시나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기록을 담당하셔가지고 카메라 들고 다니고 계시는데요.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예 안 나오실 게 아니었고 이 우리 후토크에는 나오셨는데 왜 발표는 영상으로 하셨고 마스크는 쓰셨는지. 아까 솔키가 얘기했다시피 모임이 일요일 저녁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그 초반쯤만 해도 이제 진짜 월요일 뭐 아침 8시 반까지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 모임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요일 저녁에 뭔가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열심히 나가다가 너무 힘들다 안 되겠다 하면서 좀 쉬다가, 근데 이렇게 쉬는 거에 대한 살짝 부채감과 뭐 그런 고민이 있었을 때 같이 페미워커 클럽 하던 분이 연락을 주셔서 이런 모임을,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를 할 거다, 참여해보겠느냐. 사실 이 얘기부터는 안 했고요. 그냥 글을 좀 써보겠니? 이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건가요? 그래갖고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뭐 생각나는 대로 쓰자, 뭐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글을 쓰고 또 누가 내 글을 읽어줄까라는 생각에 글을 써서 줬고, 그리고 이제 그래 이렇게 쓰고 뭐 다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좀
많이 망설여졌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성희롱 고지를 하고 나서 그 이니셜이 오르내리는 거는 이제 인터넷상이었고, 그 외에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만나고 회식하고 모임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네 얘기가 어떻게 나왔네 저땠네 막 이런 얘기를 듣다가,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에 띄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어떤 경우에든 그냥 아무 소리 안 내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는데, 그래서 얘기는 하고 싶은데 나서는 건 무섭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절충점을 찾은 게 이거였어요. 네네. 많이 고민을 같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동영상을 만든다라는 생각조차를 못했었는데, 네, 이 가면도 구해주시고. 아, 그 가면 좀 연호에서 구해주신 거예요? 아니, 사실 제가 가면을 개인적으로 구하려고 했는데 그 할로윈 가면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막 피 흘리고 있고, 그래서. 아니 근데 사실 지금 하얀 가면의 느낌이 할로윈 가면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네, 그러나 뭐 예 좋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은유 작가님도 이게 사실은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페미력 충만한 청중이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가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떠셨는지 예,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페미력이 너무 충만한 공간에 와가지고 제가 강연하면서 지금 온 게 4번째거든요. 근데 3번째 얼굴이 텀이 길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괜찮아졌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약간 궁금한 것은 저희 이제 받은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은유 작가님을 딱 집어서 하신 질문인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것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계속 글을 쓰는 용기와 힘을 내실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글쓰기 좋은 환경은 사실 이제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뭐라 그럴까, 글을 계속 쓰는 이유는 제가 항상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잖아요. 뭐 글쓰기 수업에서도 만나고 강연에서도 만나고, 그래서 제 직업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되게 듣는 자리에 많이 놓여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사람들하고 좀 나눠야겠다, 나누고 싶다라는 임무의식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요. 이거를 혼자만 알면 안 된다. 그것이 누가 고통받는 이야기든 뭐 좋은 이야기든 우리가 이걸 나누면 더 훨씬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좀 열심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동력이에요. 나 혼자만 알고 있지 말자. 내 몸을 통과해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얘기 들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글을 써오셨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또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이야기를 세상에 펼치기 시작한 사람들을 만나신 거잖아요.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너무 저 이제 글 봤는데 그 개개별 다 생생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지만 똑같은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거를 느꼈고, 이제 내가 한번 얘기 썼으니까 또 쓸 거 없을 것 같은데 글이라는 거 쓸수록 할 얘기가 되게 많이 생겨나거든요. 이상하게 안 쓰면 쓸 게 없는데 쓰면 우리가 예민해지잖아요. 쓰는 동안 집중을 하니까.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흘러다니는 나쁜 언어, 나쁜 이야기를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목소리로 다 바꾼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같이 열심히 써요. 네. 네, 혹시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나 이 얘기는 꼭 글쓰기에 관련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왜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시죠? 이런 느낌이신 거죠 지금. 혹시 지금 페미워커 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빨간 약 내 얘기 말고 궁금한 거 있었다 이야기 들으면서 혹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
네,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그럼 잠깐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페미워커가 아까 이제 안녕님도 얘기하셨지만 처음에는 글 한번 써봐에서 발표해봐까지 간 거잖아요. 이 B급 페미니스트 토크 콘서트 준비하시면서 뭐 재밌는 일 있으셨는지. 대본에 있었던 질문이라 되게 즐겁게 막 제가 할게요.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소위 운동권이라고 분류되는 이제 맨날 대자보 쓰고 집회 열고 뭐 하고 그런 사람인데 제가 글을 써왔더니 맨 처음 피드백에 대자보를 써왔다고 그리고 이제 읽는 연습을 하는데 발언하냐고 그랬던 일이었는데 다 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제 글을 보고 그래갖고 너무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아까 왜 처음 얘기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 할 때 그 발성이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학습된 발성인 거군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네. 사실 아까 질문을 하셨잖아요. 가면 왜 썼냐고. 그 대답을 하는데 말을 하면서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얀 가면 쓰셔가지고 제가 이 문장을 왜 말하고 있지 하면서 계속 길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작 얘기하고자 했던 거를 깜빡해가지고 마저 하고 싶은데요. 처음에 이제 이런 무대가 있고 여기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신청을 받아서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신상 노출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다르게 걱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게 저는 요즘에 제가 거울을 보면 제가 되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찌고 점점 못생겨져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거울을 볼 때마다 해서 근데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살이 찌고 못생겨져 간다는 거를 이렇게 스스로를 비난하는 거는 페미니스트답지 않은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조하면서 또 그러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들고 그게 이렇게 쌓이면은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나 다 때려치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그 사이클을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이 자리에 제가 나가도 될지 모르겠다라는 토로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모임을 같이 했었던 활동가 이을이 그게 바로 B급 페미니스트다. 넌 이 자리에 꼭 나와야 된다. 그렇게 네네 얘기를 하고 나오게 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옆에서 야 진짜 설득왕이다 이러게 저희 설득왕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을 활동가님 안 계셨으면 사실 이 자리 준비 못했을 거거든요. 다 뒤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덕분에 저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페미니스트가 이래도 되는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도 어떤 굴레나 강박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속상한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계속 돌아본다라는 게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얘기 들으면서 이제 드디어 궁금한 거 정리되신 분 있으세요? 역시 없는 남의 얘기는 듣고 싶지 않으신 것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안녕님 나레이션 할 때 회사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 징계였다고 해서 그 징계가 뭐였는지 그리고 법이 바뀌면서 사내에 만들어진 게 뭐였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동영상은 되게 압축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마이뉴스 검색해보시면 거기 조금 나오긴 하는데 가장 강한 처벌이었다라는 거는 사실 관리자분들의 워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좀 만족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사건의
비해서 강한 처벌이다 였어요. 네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처벌 행위가 있었는지를 저도 많이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했을 때 네네 얘기를 안 하는 게 안전할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조금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쯤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쯤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성희롱 성추행 같은 거 발생했을 때 뭐 기관장을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가 이제 그 윗분들의 말씀을 되게 잘 듣는 회사여가지고 그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면서 남녀고용평등법 그런 게 개정이 될 거다 하면서 이제 시행은 아직 멀었지만 그거를 조금 더 당겨오는 그런 정도였고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네, 그 굵직굵직한 거는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그 밑에 세세하게 뭐 이럴 때 뭐 한다 이럴 때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유급 휴가를 요구를 했을 때 회사에서 맨 처음에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말했던 근거가 너한테 그런 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된 거죠. 줄 수 있는 근거가. 근데 제가 문구를 바뀐 거를 하나하나 봤는데 네,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한 걸음부터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저 맨 위에 계시는 분. 아, 네. 아까 전에 마린님이랑 안녕님께서 그 이야기 도중에 말해주셨는데 여성으로 살면서 자기에게 모순을 느끼는 때나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까 오기 전에 오늘 왜 이렇게 꾸밈 노동 빡세게 하고 왔냐고 우리끼리 지영 오늘 이상한데요 이러면서 그런 사소한 때에도 이제 자아 분열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냥 저는 맨 처음에 그 사건 터지고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말 못했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페미니스트일 수 있나 이렇게 공론화도 못하면서 내 사건도 말 못하는 겁쟁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그냥 일상적으로도 계속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받은 질문 중에 페미니스트면서 이성의 연애가 가능하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이성의 연애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가? 불가능한가? 라는 생각도 가끔씩 들고 좀 그런 이런저런 질문들을 계속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아까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몰염치한 행동들이나 아니면 생각들을 떠올리면 진짜 얼굴이 터질 것처럼 창피하고 아까 발표할 때도 진짜 그 부분을 읽고 있는데 너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앞에 계신 분들도 얼굴 못 보겠고 그런 거예요. 그런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은 아 진짜 지금 더 열심히 페미니즘의 가치관대로 살아야겠다 싶으면서도 뭐 어느 순간 뭐 불매해야 하는 그런 뭐 열혐 기업들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또 그거 까먹고 먹을 때도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먹을 때도 다시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도 들고 진짜 지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순간 되게 갈등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제가 B급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다시금 아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대로 살는 게 더 좋은 거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라님 혹시 더 덧붙여 주실 얘기 있으세요? 나는 이런 게 또 갈등이 된다. 아니면 그런 거 갈등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앞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덧붙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발표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제 그런 페미니스트로서 느끼는 순간이 약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사람이라던가 이제 그런 걸 마주했을 때 되게 그렇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약간 나랑 싸우자 약간 하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게 저는 항상 말을 해요. 아까 전에 그 학원에서 그렇게 하듯이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분위기가 엄청 쌓여질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거를 검열을 막상 그때는 못하는데 집에 가서 엄청 검열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았을까? 그래서 약간 이런 것의 총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B급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솔키님과 은유 작가님은 혹시 그런 순간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고민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아니 뭐 저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 그냥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겹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는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사람이 토마토로 살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토마토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 빨간, 다 똑같게. 네. 그 사람이 이제 속을 까보면은 사과처럼 하얗기도 하고 바깥은 빨간데.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어쨌든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항상 빨갛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압박들이 있어요. 순간순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마주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위로하죠. 넌 사람이야, 그냥. 넌 토마토가 아니다. 네. 그냥 그렇게 위로하며 삽니다. 네. 뭔가 오늘 주옥 같은 비유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질문이거나 자유롭게 보던 코멘트거나, 예. 저는 은유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도덕 커르셋을 벗으려고 엄청 노력 중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걸 매 순간순간 느껴요. 뭐 지나가던 아저씨가 지하철에서 저한테 길을 물어봤는데 진짜 바로 다음 역이 뭐라고 써 있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역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이없어서 한 말도 안 하다가 다음에는 저희 눈앞에 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완전 짜증내면서 왜 그걸 얘기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뭐 까탈스럽게 구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있으시면 보시면 되죠라고 했는데 하면서도 되게 좀 죄책감이 들었어요. 한 1분 후에. 근데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벗어던지기가 힘들더라고요. 착한 여자 귀신이요. 그걸 어떻게 떼셨는지 궁금해요. 아, 오늘의 명언 또 있었군요. 네, 착한 여자 귀신. 네. 근데 이제 저도 매번 갈등인데 저는 그것도 생각해요. 제 할 말도 하는 거 중요하지만 너무 상대방을 무안하게 하면서 내 의견을 개진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조금 기본적으로 존중해주면서 뭔가 내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계속 짜증나게 하면 이제 그런 감정이 또 올라오니까 예, 어쩔 수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자는 그 강박은 좀 의도적으로 벗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게, 여자는 좀 상냥해야 되고 나긋나긋해야 되고 여자답다라는 것으로 규정되는 많은 덕목들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려고 이야기해요. 저를 자기가 자기 공격하잖아요. 나 너무 퉁명스럽게 말했나? 근데 남자들은 뭐 퉁명스럽게 말해도 그게 남자답다 이렇게 평가받고, 여자들은 왜 상냥하지 못하냐, 이런 것들이 도덕적 기준이 저한테도 내면화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냥 타인에 대한 존중에 대한 검열인지 아니면 내 여자답지 못함에 대한 검열인지를 잘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연습은 좀 진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정말 반성 많이 해요. 이런 질문도 내가 너무 도덕적이지 않으면 어떡하나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는 것도 여성들의 되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찰은 이제 뭐 성숙으로 연결이 되는 거는 좋은데 자기 억압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억압이 안 되는 성찰.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기. 저 질문은 아니고 지영님께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1부 내내 울었거든요. 지영님의 사건 얘기를 듣고 제 사건이 떠올라서 계속 울었는데, 저는 원래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어떤 계기가 지금 와서 사건을 천천히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18년도 5월경에 저는 제가 강간을 당했다는 거를 최근에 인지를 했어요. 근데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라서 그게 그루밍이 같이 작용을 해서 이게 내가 정말 강간을 당했던 건지 뭔지 인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랬는데, 그래서 사건 이후에는 제가 강간인 걸 인지를 못하더라도 계속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영님도 인지를 하고 아니면 인지를 하기 전에도 많이 괴롭고 이겨내는 시간들을 어쩌면 지금도 보내고 계실 텐데, 그래서 너무 용감하신 것 같고, 저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아이고 또 주책이다. 좀 정리를 하면 저도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사실 페미니스트로 여성단체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 내가 인지하고 나서도 가해자한테 어떤 직접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의 어떤 페미니스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나 그냥 페미니스트 안 하면 안 돼? 이런 질문들도 스스로한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 와서 많은 얘기들을 들으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되게 사과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이제 되게 그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가해자한테 사과를 받으면은 내가 문제가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 피해 생존자로서 이겨내야 되는 몫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많이 나눠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힘을 많이 받고, 저는 뒤로 많이 가 있는 상태지만 다른 분들도 열심히 페미니즘 자체가 인생이라고 한다면 가끔 멈춰 설 때도 있고 뒤로 물러날 때도 있을 텐데, 좀 스스로의 경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다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각자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마련한 B급 페미니스트 토크 콘서트에는 고구마와 휴지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휴지 뽑아 쓰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혹시 나눠주신 이야기에 대해서 지영님 응답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도 그냥 제가 맨 처음 이 글을 이제 써갔을 때 다 같이 울었어요. 우리 모여있던 페미워커 사람들이. 그때 저는 아까 의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진짜 중요한 게, 저는 그 순간에도 내 이 글을 써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다 같이 울어줌으로써 그래 맞아, 내가 진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난 정말 피해자일 뿐이었어 라는 걸 또다시 깨달았고, 오늘도 여기 와서 제 글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다시 그래 내가 틀린 건 하나도 없어, 나는 피해자였을 뿐인 거고 나는 이제 생존해 나갈 거야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페미니즘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걸 또다시 느낀 발언이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는 빨간 약에 대해서 이제 놔둬야 되니까요. 혹시 있으세요? 네, 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은유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 글을 쓰시는 걸 제가 작가님 처음 뵈가지고 혹시 이렇게 글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정보 없이 그냥 왔거든요. 그냥 페미니즘 관련해서 토크쇼 한다길래 아싸 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작가님이 계셔서 요즘에 이제 제가 책을 많이 안 읽는 편이었는데 읽은 게 위주가 조금 이제 여성 관련 위주로 읽고 있어요. 근데 은유 작가님이 쓰시는 책 같은 게 혹시 다 페미니즘 관련해서 쓰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도
글을 못 쓰지만 이제 조금씩 쓰고 있어요. 근데 혹시 쓸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면서 알아가시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아, 네. 제가 쓴 이제 책이 글쓰기 관련된 에세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 여성 정체성을 갖고 뭐 엄마로서 또 여자로서 뭐 아내로서 제가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쓴 글이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조금 제가 여성이니까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녹아 있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글쓰기는 저는 여성들이 다 이제 오늘도 눈물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설명되지 않는 많은 감정들을 갖게 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놔두면 너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를 되게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글을 써는 식으로 바깥으로 좀 풀어내는 작업이 누구나 하면 되게 좋다. 좋을 것 같다. 아까 이렇게 다 글 쓰신 거 읽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음이 괴로운 사안 위주로. 근데 감정 위주로 글을 쓰시면 안 되고 그 사건을 복기하는 식으로 쓰셔야 사실 위주로 써야 그것에 대한 다른 냉정한 어떤 객관적인 판단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감정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감정을 쓰면은 모든 글이 다 비슷해지거든요. 뭐 그 새끼 죽이고 올까 몇 개 안 나와. 그새죽. 처음부터 끝까지 그새죽. 그래서 그거를 쓰시다 이제 좀 답답하다 이러면은 이제 팩트 위주로 그 내가 겪은 일이지만 내가 다른 시선으로 외부자의 시선으로 내 경험을 좀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글쓰기 수업을 한 지가 지금 꽤 돼가지고 뭐 2011년부터 했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제가 어떤 그룹에 가서 뭐 성폭력 피해 여성들 뭐 쉼터 가서도 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 그룹에서 했는데 요즘은 그냥 일반인 대상으로 이렇게 글쓰기 수업하는 자리에서도 여성들이 글을 쓰면 거의 100% 성폭력 피해 경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일부 여성들만 가진 경험처럼 여겨졌다면 그리고 일반적인 말하기가 허락되지 않았다면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로 여성들의 말하기가 이제 많이 공론화가 됐고 그래서 누구나 다 잘 쓰시더라고요. 조금 자기 내면의 검열관이 다 있는데 물리치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써보면 자기 정리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렇게 언어를 바꿔내는 작업이 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부장제의 언어로는 자기 경험이 결코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페미니즘의 언어로만 자기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고 그럴 때 조금 가벼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은유 작가님에 대한 정보가 없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굉장한 베스트셀러 작가시고요. 이게 저희 을들의 당나귀기랑 같이 은유 작가님의 다가오는 말들이란 책이 동시에 같은 날 릴리즈가 됐어요. 근데 저희 책은 아직 1세 다 못 팔았거든요. 근데 은유 작가님 발간하고 바로 2세 찍으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를 이렇게 앙다물면서 나는 언제 은유 작가님만큼 책을 내면 팔릴 것인가. 근데 세트 판매할까요? 세트 판매? 세트 판매. 둘이 묶어서 을들의 당나귀에 다가오는 말들. 근데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을들의 당나귀기 2세부터는 판매 그 인세가 한국여성노동자회로 갈 거예요. 그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방금 질문해 주신 게 정말 적절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한 게 사실 은유 작가님을 이런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줬던 첫 책이 제가 알기로는 글쓰기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이게 글쓰기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빨간 약으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끝내기 전에 페미워커 클럽은 나에게 땡땡이다 한번 하고 갈까요? 네.
페미워커 클럽은 나에게 소화제다. 제가 뭐 일상생활 하면서는 되게 답답한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여성 혐오를 숨쉬듯이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답답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같이 모여서 그런 경험들도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고민도 같이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약간 소화제 먹은 것처럼 소화가 되는, 답답한 그런 것들, 막혀있던 것들이 소화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소화제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까도 우리 둘이 비슷해가지고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나 그냥 하겠습니다. 저한테 페미워커 클럽은 사이다. 근데요, 여러분 고구마 드시고 계시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너무 상식이 아닌 게 상식처럼 만들어지고 그런 고구마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페미워커 클럽에 오면 정말 상식이 상식대로 통하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어서 너무 좋고, 다들 사기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페미워커 클럽이 마라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라탕을 좋아해서 말하라고 했는데 요새는 막 도장 깨고 다니면서 마라탕 드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부끄러운 약간 그런 이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마라탕은 맛도 좋고 중독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페미워커 클럽이 약간 페미 맛집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저는 약간 페미워커 클럽이 저한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게 어떤 것이냐면, 전 되게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방 안에서 되게 혼자서 페미니스트 정치화에서 어떻게 살까, 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너무 크게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그런 활동을 스스로 좀 용기를 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라면 이런 활동을 해보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페미워커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저는 제가 놀고 먹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저는 아마 계속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 일해야 되고, 일하는데 난 페미니스트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글을 쓰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인생은 고해 같거든요. 근데 페미워커로서 사는 것도, 페미니스트로서 사는 것도 고해 같아서, 네, 견디면서 살려고 합니다. 네. 지영님 얘기하실 때 페미워커 클럽 4기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광고 들어갑니다. 페미워커 클럽 4기 모집 중이고요. 연우에서 주신 걸 그대로 읽자면, 소소한 것부터 거대한 것까지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놀고 실천해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페미워커 클럽 4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끝나고 가실 때에 연호 쪽에 연락처를 적어 주시거나요, 아니면 한국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이메일 주소 있을 거예요. 그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4기에 합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